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1년 전에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당시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바로 예비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 되실 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분들은 명문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어머니가 초등학교만 졸업하셨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그분들은 몰랐죠.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성공시킨 유능한 사업가십니다.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해외 수출까지 하는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이시죠. 그런데 예비시댁에서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어머니를 무시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대놓고 어머니 앞에서 영어로 대화하며 조롱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한 방 먹이며 끝장을 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가족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다가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떠나시니 저희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남동생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방직 회사를 물려받아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습니다. 어린 제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였죠. 어머니는 원래 집안일만 하시던 평범한 주부셨거든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국민학교만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회사 일을 시작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식들을 위해 악착같이 버티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노력과 성실함 덕분이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는 회사가 제법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만드는 천이 해외까지 수출될 정도였으니까요. 초등학교만 나온 가정주부가 중소기업 사장이 된 거죠. 정말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꼭 성공해서 고생하신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죠. 섬유 관련 회사였어요. 나중에 어머니 회사 일을 도울 생각으로 그쪽 분야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당시 저는 28살이었고 남자친구는 30살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이름은 준서였어요. 준서도 저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준서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 점을 확실히 느꼈어요. 저는 준서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만 졸업하셨고 저희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다고요. 그런데 준서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경스럽다고 했던 겁니다. 준서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까지 다녔다는 게 대단하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준서에게 마음이 더 갔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준서와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준서가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죠. 준서는 결혼하면 어머니도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도와드리겠다고요. 사실 준서는 저희 어머니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회사에 다니신다고만 알고 있었죠. 초등학교만 졸업하셨으니 힘든 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보탬이 되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준서의 그런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회사 사장님이라는 걸 알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했어요. 자기 집안과 저희 집안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요. 준선의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준서는 걱정했습니다. 혹시 어머니나 제가 그런 걸로 실망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저와 어머니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조건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준서라는 사람이 좋았지 조건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서를 안심시켰어요. 절대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말라고요. 준서도 그제야 마음을 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시댁에 인사 갈 때 어머니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알리지 말아달라고요. 저는 제 자체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의 재력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주길 바랐습니다. 준서는 제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시댁분들께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다고만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셨거든요. 시아버지 되실 분도 인자하셨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다며 대단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니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준서에게는 미진이라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미진이도 처음엔 친절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식사 후에 생겼어요. 시어머니를 도와 밥상을 치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준서와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간 사이 시어머니와 미진이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미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만 나오셨다며 저보고 창피하지 않았냐고 물었죠.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쁜 뜻은 아니라며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라고 했지만 분명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미진이는 자기 어머니도 명문대를 나왔다며 자랑했습니다. 자기도 꽤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초등학교만 나오신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창피한 게 뭐가 있냐고 물었죠.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사랑으로 키우셨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가세하셨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자기들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의 흠을 참고 넘어가자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흠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랑스러운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설령 어머니가 사업에 성공하지 않으셨어도 저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힘들게 저희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어디 가서 잘 사는 티를 내지 말라고 하셨던 말이요. 그래서 어머니가 회사 사장님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느꼈습니다. 이 결혼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요. 아무리 준서가 좋은 사람이어도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시댁 식구로 둘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더 이상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갑자기 제게 영어를 할 줄 아냐고 물었어요. 자기들은 영어 영문학과를 나와서 서로 영어로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며 저도 같이 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시집 오면 영어 회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어요. 대학 시절 미국으로 1년간 어학연수를 다녀왔거든요. 하지만 일부러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영어 좀 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유치한 행동에 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제 말을 믿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저와 어머니 흉을 보면서요. 저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기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었습니다. 미진이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유명한 대학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준서 오빠가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의 딸을 데려온 게 너무 놀랍다고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하기 쪽팔릴 것 같다고요. 시어머니도 맞장구를 쳤어요. 어디서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의 딸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사돈 이야기도 못 꺼낼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미진이가 결혼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반대했어요.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며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죠. 다만 결혼하면 저를 친정과 인연 끊고 살게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이 머리가 똑똑하다며 서로 칭찬했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면서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화를 내봤자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온 거예요. 점심시간에 근처 카페에 와 있다며 나오라고 하셨죠. 나가보니 시어머니와 미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한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초등학교만 나오셨다는 말에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명문대 나온 자기가 초등학교만 나온 사돈을 둔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초등학교만 나오셨으니 변변한 직장도 다니지 못했을 거라고 단정하셨어요. 그동안 모은 돈도 없을 거라고요. 저희 집이 어렵게 산다고 안 봐도 뻔하다며 이 결혼을 취소할까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저를 좋아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다고요. 대신 조건이 있다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혼수 목록이었어요. 그 목록을 보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중형 외제차에 값비싼 명품 가구와 가전제품이 적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다이아몬드 반지와 모피 코트도 있었어요. 거기다 미진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명품 가방과 옷까지 적어놨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준서와 저는 비슷한 대학에 비슷한 대기업을 다니는 조건인데 혼수는 제가 엄청난 부잣집 며느리로 시집가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황당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미진이가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라면서요. 쇼핑백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묻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누가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을 사람으로 쳐주냐며 어머니 보고 중학교랑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라고 책을 사왔다는 겁니다. 제가 준서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꼭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하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시어머니와 미진이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거였죠.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요.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유분수라고 했죠.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혼수 목록을 들이미냐고 따졌습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혼수까지 해오면서 결혼을 해야 하냐고요. 어머니가 초등학교만 나오신 게 제가 결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두 사람더러 저희 집이 못 사는지 잘 사는지 직접 눈으로 봤냐고 물었습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저야말로 지금 한참 믿지는 결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개념 없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둘 수 없으니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디 저보다 잘난 며느리 얻어서 그 유치한 영어나 떠들면서 잘 살아보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자기를 사기꾼이라고 했다며 화를 냈습니다. 명문대 나온 자기 영어 실력을 무시했다며 소리를 질렀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혼수를 해올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초등학교만 나오셨다고 했을 때부터 다 알아봤다며 우쭐대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희 집에 돈이 없긴 왜 없냐고 반문했어요. 돈이 없는 건 시어머니네 집이라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보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혼수 목록이 적힌 종이를 시어머니와 미진이가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나가면서 미진이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미진이는 제 화난 모습에 겁을 먹었는지 움츠러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미진이에게 말했어요. 나이가 30이나 먹었으면 철 좀 들고 살라고요.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누가 혼수로 명품백을 해오라 마라 하냐고 따졌습니다. 이번만큼은 인생 불쌍해서 그냥 넘어가 주지만 또 한 번 그랬다간 가만 안 둘 거라고 경고했어요. 명품백이 그렇게 들고 다니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벌어서 사라고요. 그날 바로 준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미진이가 저를 찾아와서 벌였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예전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있었던 일까지 모두요. 아무래도 이대로 저희 사이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서는 정말 미안해했어요. 어머니와 동생이 자기 몰래 그런 행동을 했을 줄 몰랐다며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했습니다. 대신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죠. 그러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준서는 간절했습니다. 자기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동생 얼굴 안 보면 안 받지 저 없이는 안 될 것 같다고요. 다시는 어머니와 동생이 그런 행동 못하게 하겠다며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에도 또 그러면 그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준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시어머니나 미진이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준서가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와 미진이에게 한 소리 했던 건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안하다며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자기와 미진이가 저에게 심하게 굴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를 초등학교만 나오셨다고 무시한 것도 미안하다고요. 그 일로 준서와 시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른다며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또 문제였어요.
제가 미국 어학연수까지 다녀와서 영어를 할 줄 알면 그렇게 말할 것이지 왜 못한다고 해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시댁에서 들었던 말은 원래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생각 없이 한 소리니 마음에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저한테 함부로 굴지 않고 어머니도 무시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답했어요. 요즘 영어 좀 하는 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제 정도 실력은 누구나 하니까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요. 저도 어머니께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말이 심했던 건 저도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 알았다며 되도록 빨리 상견례 날을 잡아서 어머니를 만나보자고 하셨습니다. 결혼은 시간만 끌어봐야 좋을 것도 쓰계속 없으니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또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어느 날 늦은 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대학 동문을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대신 운전해 줄 사람이 없다며 제가 와서 차를 운전해서 집에 데려다 달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늦은 밤에 갑자기 전화해서 대리운전을 해달라니 말이 됩니까? 저는 지금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어서 나갈 수도 없거니와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는 사람한테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못 오겠다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지금 야근이 중요하냐고요. 저는 당연히 직장인이 먹고 살려면 회사 일이 중요하다고 답했어요. 어머니가 술 드셨다고 대리운전해 드리는 게 더 중요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제가 대리운전해 드리다가 회사 일을 다 못해서 잘리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회사처럼 월급 주면서 제 인생을 평생 책임져 줄 건가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더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며 정말 그렇게 나온다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좋다며 상견례 날 보자고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라고 협박하셨죠. 저도 질 수 없었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상견례 날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더 그러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절 괴롭힌 순간 이미 준서와 제가 끝난 거나 다름없다는 거요. 그리고 제가 나가게 되는 상견례 날은 진짜 상견례 날이 아닌 파혼하는 날이 될 거라는 것도요. 저는 상견례 날을 기다리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미진이가 한 행동 때문에라도 그냥 끝낼 수는 없었어요. 똑같이 갚아서 정신을 좀 차리게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날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고 어머니를 초등학교만 나오셨다고 무시했던 두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죠. 어머니가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신 걸 알려주면서요.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예약한 식당에서 저희 가족과 준선의 가족이 만났어요. 하지만 오늘 만난 자리가 제가 파혼하기 위해 만든 자리인 줄 모르는 시어머니와 미진이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본인들이 명문대 출신이라며 어머니 앞에서 잘난 척하기 바빴거든요. 게다가 저와 전화로 싸운 일도 어머니한테 복수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니 반갑다며 자기와 미진이가 명문대 영어영문학과 출신이라고 자랑하셨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다며
학력도 변변치 않은 상태에서 자식들 키우기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침착하게 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 정말 힘들었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놨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한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후회 없이 산다니 아무리 그래도 초등학교만 나온 인생부터가 후회해야 할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나온 게 뭐가 어떠냐고 반문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다며 전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요. 어머니가 뭐라고 되묻자 시어머니는 당신 지금 하는 말이 너무 지나쳤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대신 사과를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대학 나오신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으니 이해하고 넘어가겠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미진이까지 끌어들여 어머니를 괴롭히려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미진이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대놓고요. 한동안 영어로 떠들다가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너무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했냐며 평소에 집에서도 한국어보다 영어로 많이 대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익숙하고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만 나온 어머니는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죠. 안타깝네요. 같이 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하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침착하게 답하셨습니다. 자기도 같이 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정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비웃었어요. 초등학교만 나온 분이 무슨 수로 영어를 하냐며 영어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실 텐데 웃기는 농담 잘하신다고요. 어머니는 왜 자기가 영어 알파벳도 모른다고 생각하냐고 물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영어로 말하는 게 좋으시다면 실컷 해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며 따로 통역해 줄 사람을 부르겠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더 비웃었습니다. 통역이라니 초등학교만 나온 주제에 어디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을 불러 통역한다는 거냐고요.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개인 비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전화하면 금방 올 거라고요. 시어머니와 미진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개인 비서라니 괜히 영어 못하니까 어떻게든 있어 보이려고 없는 개인 비서까지 얘기하며 허세 부리고 싶은가 보다고 비웃었습니다. 미진이도 가세했어요. 없던 개인 비서가 생기는 게 아니라며 개인 비서 같은 건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나 데리고 다니는 거라고요.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다고요. 시어머니와 미진이가 영어 못하니까 쫄려서 무시 안 당하려고 영어 잘하는 알바라도 고용하는 건 아니냐고 물었죠. 어머니는 쫄리긴 뭐가 쫄리냐고 하셨어요. 그런 건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나 하는 거지 잘난 것도 없는 두 사람한테 왜 쫄리냐고요. 그리고 자기는 사업하는 사람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사장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장은 무슨 사장이냐며 이제 보니 배운 것 없이 무식해서 허풍도 심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와 미진이보다 어머니가 잘났다는 거냐고 따졌어요. 누가 봐도 수준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초등학교만 나온 것과 대학 나온 게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미진이도 맞장구 쳤어요. 엄마 그냥 어차피 진짜 개인 비서도 없을 테고 초등학교만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지기 싫어서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은가 본데 불쌍하니까 그냥 봐주자고요. 시어머니도 그럴까 하며 미진이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어요. 김비서라고 부르시면서 여기 영어로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2명 있으니 와서 무슨 말 하는지 통역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고 답해달라고요. 어머니가 전화를 할 때까지도 시어머니와 미진이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5분도 되지 않아 말끔하게 차려입은 어머니 개인 비서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미진이에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연자 사장님 개인 비서 김성현입니다. 하고 인사하셨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회사 사장이라는 말을 못 믿고 연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미진이더러 이걸 어쩌냐며 어머니가 쫄려서 정말로 돈 주고 알바 고용해서 왔나 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진이가 김 비서님 얼굴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배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여기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김 비서님은 여기 계신 최 사장님 개인 비서니까 온 거라고 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어로 대화하기 좋아한다고 했던 사람이 미진이었냐고 물으셨습니다. 대학 때도 전공하는 애가 그렇게 영어 못해서 어떻게 하냐고 교수님한테 매일 혼나지 않았냐며 그 실력으로 지금 사장님 앞에서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척했던 거냐고 핀잔을 주셨죠. 미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러면서 선배가 대기업 다니다가 연봉 몇 배로 더 많이 받고 돈 많은 중소기업에 스카우트 됐다고 하더니 지금 그게 설마 여기 계신 어머니 회사였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김 비서님은 그렇다고 답하셨어요. 사장님께서 자기가 성실하고 능력 있다고 스카우트 해주셨다고요. 워낙 해외 바이어분들 만나서 일하는 일이 많으시다 보니 옆에서 도와주는 영어 잘하는 유능한 개인 비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옮겼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스카우트 받아서 갈 때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미진이가 자기가 옮긴 회사가 얼마나 괜찮은 회사인지 동문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그러는데 미진이는 아직 취업도 못하고 백수로 지내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가 진짜로 회사 사장님이고 여기 온 사람이 정말 어머니 개인 비서라는 소리냐며 초등학교만 나온 분이 그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되묻더라고요. 미진이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돈 어른한테 함부로 대했는데 어떻게 하냐며 울먹였어요. 그러면서 김 비서님은 대학 때부터 공부 잘하고 잘생겨서 자기가 짝사랑에 쫓아다녔던 선배라며 사돈 어른이 김 선배 회사 사장님인 줄 모르고 무시하고 버릇없이 대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진이의 그 한마디에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180도 돌변했어요. 갑자기 어떻게든 잘 보이려 애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면 지금 아들이 돈 많은 집 사위로 들어간다는 거네하며 좋아하셨습니다. 미진이도 잘하면 어머니 회사로 취업할 수 있겠다며 신이 나셨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냐며 무조건 사돈 어른 앞에서 기어야지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말씀하셨어요. 저기 사돈 어른 제가 어른께서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던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한 식구 될 거 미진이를 어머니 회사에 당연히 취업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 날짜 잡자고 하셨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며 돈 잘 버는 중소기업 사장님을 사돈으로 두게 생겼다고 완전 로또 맞았다며 좋아하셨죠.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제가 대단한 집 딸인 줄 진작 알고 있었다며 어쩐지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게 고급지더라고 아첨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웃으셨어요. 방금 전까지 나보고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눈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던 것들이 뻔뻔하게 어디서 취업을 시켜달라고 하고 있냐고 하셨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당신 딸을 일하게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귀한 딸을 당신처럼 무식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있는 집안에 못 준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있는 집에 딸을 줬다가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그러냐며 가만히 보니 사람 학력이나 조건 보고 평가하고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라고 하셨죠. 너희들이 아주 저질이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패닉에 빠졌어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저를 공주 마마처럼 대해주고 어머니도 초등학교만 나오셨다고 절대로 무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감히 어떻게 회사 사장님을 무시하겠냐며 이 결혼 없던 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진작 물 건너갔다고 하셨어요. 너희 둘이서 제가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그렇게 제 딸을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다며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눈이 뒤집혔는지 모른다고 하셨죠. 그때 이미 모두 끝장난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너희들 만나러 온 게 정말로 상견례 하려고 온 줄 아냐고 물으셨어요. 딸이 너희들한테 어머니 흉본 거 정식으로 사과받고 파혼하러 간다고 하기에 혹시 혼자 갔다가 흉한 꼴 볼까봐 자기와 아들이 같이 따라온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김 비서더러 저것들이 영어로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 영어로 잘 전달해 달라고 하셨어요. 별 볼 일도 없는 것들이 대학교 나와서 겨우 영어 좀 한다고 꼴값 떨지 말고 너희 주제를 좀 알고 살라고요. 그리고 너희들처럼 무식한 집안에 내 딸 못 주니까 파혼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며 제가 어머니 좀 잘 설득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준서가 서로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거 아니냐며 제발 어머니 좀 잘 설득해보라고 애원했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요. 방금 어머니 말 못 들으셨냐며 제가 어머니 무시한 시어머니와 미진이한테 사과받고 파혼하려고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저 걱정돼서 같이 따라가 준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 학벌 보고 조건 보고 판단하더라도 유분수지 않냐고요. 그리고 과연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회사 사장님이 아니라 길에서 나물 파는 아줌마였다면 이렇게 붙잡고 매달렸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떤 모습이든 저한테는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저희 어머니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앞으로 얻을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미진이가 그 초등학생보다 못한 구린 발음으로 하는 영어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저는 전혀 들어줄 마음이 없으니까 아시겠냐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 비서님과 함께 상견례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미진이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미진이는 시어머니더러 사돈 어른을 붙잡아 보라며 자기는 김 선배랑 같은데 다니고 싶다고 소리쳤습니다. 제발 사돈 어른 좀 붙잡아 보라고요. 시어머니는 괜히 사돈 어른이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무시했다가 잘난 며느리도 사장 사돈도 전부 다 잃게 생겼다며 아까워 억울해 하셨죠. 그렇게 저는 준서와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도 이번만큼은 저를 붙잡지 못했어요. 자기 어머니와 동생이 저와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짓을 하다 보니 더는 면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서는 헤어지면서 자기 어머니와 동생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준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후 지인에게 준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그 일로 아예 자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해요. 대학만 좋은데 나왔지 무식한 어머니와 여동생이 징그러워서 더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요. 시어머니는 잘난 척하다가 회사 사장인 사돈을 잃은 게 억울한지 화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진이는 김 비서님이 주변에 이야기를 했던 건지 저한테 했던 일들이 소문이 나서 대학 동문들에게 엄청난 창피를 당하며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그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며 무시하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요. 누군가에게는 나도 못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하나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란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서와 헤어지고 한동안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회사에 취직해 일을 도우며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다니던 대기업이 섬유 관련 쪽이었는데 나중에 어머니 일을 돕기 위해 잠시 다녔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머니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동안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속 겪으면서 사람에게 질린 것도 있고 그보다는 어머니 일을 도우며 제 삶에 집중하려 합니다. 이미 저는 제 스스로의 일을 하며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에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해외 바이어와 미팅이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요.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며 김 비서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미팅 장소는 서울 시내 유명 호텔이었습니다. 김 비서님과 함께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는데 이미 바이어 즉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준서였던 거예요. 준서도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준서는 파혼 후 이직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 회사와 거래하는 해외 바이어의 한국 지사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미팅은 무난하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내내 준서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준서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호텔 로비 한쪽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서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준서에게 같은 질문을 했죠. 준서는 파혼 후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동생 때문에 저를 잃게 된 게 너무 후회됐다고요. 그래서 집을 나와 독립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동생과는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직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결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준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준서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가족이 문제였을 뿐이죠.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기가 어머니와 동생한테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니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솔직히 준서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준서는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급하게 답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자기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요. 천천히 생각해 보라며 친구로라도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서와 저는 가끔 연락하며 지냈어요. 업무상 만날 일도 종종 있었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서는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더 성숙해지고 독립적이 되었더라고요. 어머니와 동생에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큰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료가 날아간 겁니다. 컴퓨터 문제로 백업 파일까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일이 발표인데 밤새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패닉에 빠져 있는데 준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냐며 목소리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서는 바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분야는 자기가 잘 안다며 같이 밤새서 만들자고 했어요. 준서는 정말로 회사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저를 도와줬어요. 자료 구성부터 디자인까지 함께 작업했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완성했습니다. 지친 얼굴로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이런 게 함께 한다는 거라고요.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 했죠.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준서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어머니도 칭찬해 주셨고요. 저는 준서한테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준서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며 웃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준서에 대한 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준서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선뜻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시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는 저를 꼭 만나야 한다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갔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초췌한 모습이었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준서가 집을 나가서 연락도 안 된다고요. 미진이는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 자기 잘못이라며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준서가 저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걸 안다며 제발 준서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준서는 정말 좋은 아이인데 자기와 미진이 때문에 불행해졌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와 어머니한테 했던 일들이 생각났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좋은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저와 준서의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라고 했죠. 시어머니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니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꼭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시어머니가 만나 뵙고 싶어 한다고 전했죠.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만나보겠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 어머니 회사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다며 어머니를 무시하고 딸을 괴롭힌 걸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조건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진심과 인품이 중요한 거라며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니 다행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자기 딸을 다시 그 집안으로 보낼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더 울먹였어요. 당연하다며 자기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다만 준서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어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준서를 아직 좋아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좋아한다고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가 두렵다고 했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라고요. 준서는 그런 사람 같다며 제 마음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준서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던 일과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어머니와 동생한테서 독립한 거냐고요. 다시는 저희를 무시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냐고요. 준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완전히 독립했다고요. 어머니와 동생의 삶은 그들의 문제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와 동생 때문에 제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제가 떠나도 원망하지 않겠다고요. 준서의 눈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그 우유부단한 준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준서를 믿어보기로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고요. 결혼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확신이 들 때 하자고 했죠. 준서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기 시작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준서와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데이트도 하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지냈죠.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정말 변했어요.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머니와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도 준서를 다시 보는 눈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서를 인정하시게 되었죠. 준서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셨으니까요. 어머니는 가끔 준서를 회사로 부르셔서 일도 가르쳐 주시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준서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어요. 학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어머니의 인품과 능력을 보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또다시 청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신한다며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평생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준서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께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와 동생과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요. 저는 준서에게 물었어요. 결혼식에 시어머니와 미진이를 부를 거냐고요. 준서는 난감해했습니다. 솔직히 부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이고 동생이니까 고민된다고 했죠.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미진이를 결혼식에 초대하자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결혼식 전에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다고 했죠. 준서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생각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와 미진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미진이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이었고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하고 살았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어요. 학력이나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요. 미진이도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철없고 버릇 없었는지 안다며 정말 부끄럽다고 했어요. 김 비서님한테 들은 이야기로 동문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험이 자기를 변화시켰다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며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두 사람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라며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셨죠. 다만 한 가지 약속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절대 학력이나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미진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약속했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준서와 함께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행복을 느꼈죠.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와 미진이도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도 이해한다며 물러나셨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준서에게 맡기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어요. 딸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며 축복해 주셨죠. 준서는 장인어른 잘 모시겠다며 어머니께 깊이 인사드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미진이도 왔어요. 조용히 한쪽 자리에 앉아서 축하해 줬습니다. 예전처럼 나서지 않고 겸손한 모습이었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주간의 유럽 여행이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준서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준서와 저는 어머니 회사 근처에 집을 구했어요. 자주 어머니를 뵐 수 있도록요. 시어머니는 따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며 혼자 사시겠다고 하셨죠. 미진이는 몇 개월 전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해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셨죠. 회사의 경영 일부를 저한테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슬슬 은퇴를 준비하고 싶다며 제가 회사를 이어받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배울 게 많은데 제가 그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든다며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준서도 저를 응원해 줬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 어머니 회사를 더 키워보자고 했어요. 자기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루신 회사를 잘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김 비서님이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저를 잘 따라줬어요. 어머니의 딸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 준 것 같았습니다. 1년쯤 지나자 혼자서도 어느 정도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많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겠다며 웃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결혼한 지 1년 반 만의 일이었습니다. 준서는 정말 기뻐했어요. 어머니도 손자를 본다며 행복해 하셨죠. 시어머니도 소식을 듣고 조심스럽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손자 보는 게 소원이었다며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끔 보러 오셔도 된다고요. 하지만 아이 교육에는 절대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그냥 멀리서 손자 얼굴만 볼 수 있어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과 임신을 병행하며 바쁘지만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준서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줬고 임신한 저를 정성껏 보살펴줬죠. 어머니도 회사 일을 줄이라며 제 건강을 챙겨주셨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준서와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는 손자를 안아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다며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병원에 오셨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손자를 바라보시며 행복해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안아보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정말 괜찮냐며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한 가족이니까요. 다만 예전처럼은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자를 조심스럽게 안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요. 미진이도 왔어요. 이모가 되었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많이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그 건방진 미진이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시어머니나 미진이가 예전 버릇이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대처했습니다. 준서도 확실하게 제 편에 서서 어머니와 동생에게 말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와 미진이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학력이나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죠. 지금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어머니가 계속 손자를 많이 봐주십니다.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은퇴하시고 손자 돌보는 재미로 사신다고 하세요. 준서는 여전히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입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집안일도 함께해요. 저는 어머니의 회사를 이어받아 열심히 경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지금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직원들도 저를 인정해주고 잘 따라줍니다. 회사도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직원 수도 증가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루신 것을 잘 지키고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시어머니와 미진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가족으로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반찬을 해오시거나 손자 옷을 사주십니다. 미진이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준서를 만났을 때부터 파혼하고 다시 만나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배웠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학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인품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머니를 보며 배운 것도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초등학교만 나오셔도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사람의 가치는 학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다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들이 있고 건강하신 어머니가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끝으로 저희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삶의 태도를 본받아 저도 멋지게 살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